이제 오늘 누가 진출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멈춘 사람, 이 분석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현대 전쟁이 전장 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드론 공격과 전술적 의사결정에 군대의 구독, 보다 명확하고 심층적인 커버리지를 위해 파괴를 미화하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청자가 실제 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것의 전략적 논리, 그리고 모든 전투 뒤에 숨겨진 인간의 결과, 군대, 구독, 정보를 유지하고 그 이유를 계속 배우십시오. 전쟁 이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순간에 숲에 있는 많은 러시아 군인들, 자유롭게 기동하던 것에서 포위된 것으로 이동. 하지만 이번에는 포위망은 땅에서 닫히지 않았다. 군인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닫혔습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그들은 탈출할 공간이 아직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코스를 변경하는 방향, 커버를 찾는데 아직 몇 초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보이지 않는 자물쇠처럼 나타났습니다. 모든 움직임 추적, 하나의 탈출 경로를 차례로 차단, 그리고 전체 지역을 함정으로 만들고 모든 단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 곳. 이 상황을 진정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의 수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으로 강제 이동. 하지만 이 추구가 사실이라는 것은 전장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군대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명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중 관찰 아래. 그래서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어떻게 숲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탈출구가 없는 곳으로. 우리가 자세히 볼 때 군대와 함께 있어라. 러시아 보병들이 숲이 우거진 진지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다. 트리라인 및 열린 필드. 그러나 그 어떤 움직임도 진정으로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에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은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땅에 흩어진 움직임을 돌립니다. 추적할 수 있는 가시적인 패턴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및 이용. 한때는 일상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것. 부서진 지역 내부 위치 변경. 이제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짧은 스프린트, 커버 근처의 모든 일시 중지, 그리고 즉흥적인 대피소 사이를 이동하려는 모든 시도, 위에서 볼 수 있음, 더 큰 전술적 그림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그것이 싸움의 이 단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대 여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노출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드론 승무원이 군인 집단을 식별하면, 또는 의심되는 전투 위치, 좌표는 매우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기다리는 FPV 드론 팀에게 탐지와 공격 사이의 이 짧은 사슬, 근접 전장 교전의 속도를 변경했습니다. 지상에 군대를 보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응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그것은 또한 위에서 지켜보는 쪽을 의미합니다. 더 일찍 전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공격 그룹이 정착하기 전에 인근 커버에서 지원 화재를 재구성하거나 준비합니다. 그러한 시퀀스의 첫 번째 대상, 종종 위치, 그것은 공중시계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 경우 러시아 기관총 사수, 총을 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 초기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명확한 전술적 논리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노출된 남성을 때리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린 곳에서 또한 감시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늘의 눈이 계속 활동한다면 모든 트렌치 에지 벙커 입구, 그리고 그 라인 뒤에 임시 발사 지점, 매핑이 더 쉬워지고 점령하기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강점은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 뒤에 있는 군대는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뒤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치의 보호 화면.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실드가 이미 실패하기 시작한 후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커버를 통해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뒤쪽에 있는 장치 때문에 더 취약해집니다. 관찰 아래 전진하고 있습니다. 은폐보다는 그 변화는 전쟁터에서 중요하다. 몇 초가
종종 생존을 결정하는 곳. 그리고 일단 그 최전방 사격 지점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보병그룹, 그들 뒤에 열린 땅을 건너려고 노력, 같은 공중사냥의 다음 단계로 끌려갑니다. 러시아 보병이 가장 취약해졌다. 고정된 위치 내부가 아님, 그러나 그들 사이의 짧은 스트레칭에서 열린 땅을 통해 이동하는 작은 그룹, 나무줄 사이 농장 트랙, 그리고 필드 가장자리, 반복적으로 공중 관측에 노출되었습니다. 은닉이 가장 약했던 정확한 순간에, 그리고 응집력이 가장 중요했다. 그 교차점은 짧고 다루기 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들은 명확한 시각적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승무원을 허용했습니다. 방향 간격을 추적하려면, 그리고 속도, 그 관점의 차이, 왜 그렇게 많은 러시아 군대가 타격을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도달하기도 전에 가까운 싸움, 우크라이나 수비수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장 위험, 더 이상 참호에서만 시작하지 않음, 또는 이제 접근 중에 시작되는 발사 지점, 남자들이 여전히 움직이려고 할 때 커버의 한 패치에서 다음 패치로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경로가 이미 연구되었다는 것을 한때 정찰 드론이 움직이는 그룹에 갇혔습니다. 다음 단계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FPV 카미카제. 드론은 개별 군인을 향했습니다. 또는 매우 작은 클러스터, 더 큰 농도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운영자에게 주었다. 중요한 전장이점. 하나를 찾는 대신 집단 폭행에 대한 극적인 공격. 그들은 공격을 하나씩 부술 수 있었다. 비포장 도로를 건너는 분대, 들판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두 남자, 또는 몇 명의 군인, 커버를 위해 마지막 거리를 닫으려고 합니다. 각각 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동일한 참여주기 내에 결과는 물리적 손실뿐만 아니라 또한 모멘텀의 꾸준한 파괴, 보병 공격이 가장 의존하는 수준에서 타이밍 상호 지원, 그리고 근처에 있는 남자들이 할 것이라는 자신감,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동, 그 압력은 거의 한 번에 행동을 바꿉니다. 군인 한 명이 맞았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드론이 그의 위치를 향해 잠수하는 것을 봅니다. 남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하지 않는다.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땅에 떨어집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덮개를 향해 흩어짐, 조정 없이 방향 변경 또는 몇 초 동안 제자리에 얼리십시오. 반응이 중요한 전술적 용어로 거의 스트라이크 자체만큼 대형을 잃은 폭행단체, 열린 지형에서 보기가 쉬워집니다. 격리하기 쉬운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통제 또한 고통을 겪는다. 외치는 지시와 손신호 때문에 일단 남자가 흩어지면 덜 유용하게 됩니다.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움직임보다는 생존에 집중, 손상은 아래의 첫 번째 그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소가 열린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 공격, 뒤를 따르는 유닛들도 리듬을 잃는다. 그들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안내하는 리드 요소. 첫 번째, 접촉 흡수 또는 다음 압력 지점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의미합니다. 돌격 파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군대는 속도를 늦춘다.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커버라인에서 망설인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 진보의 축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드론 공격이 중요합니다. 개별 히트 영상 너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병을 요격하다 이유가 아닌 접근 중 방어선에서 이미 접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수비수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획자들을 강요, 질서를 재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각 푸시 실패 후 커버 사이의 짧은 틈새도 회전합니다. 망설임이 있는 결정의 영역으로 노출 및 깨진 타이밍, 공격이 계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접촉 전의 붕괴, 이것은 또한 공격 유닛에 두 번째 부담을 줍니다. 노출된 땅을 막아야 하는 남자들, 더 오래 볼 수 있음. 경찰관들이 보호구역 이동 능력을 잃는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각 교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실패한 진전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러나 보병의 움직임을 깨뜨리는 사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같은 압력도 움직이기 때문에 장갑차를 향해 이 공격 그룹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앞으로 동일한 경합된 접근 경로에서
전투의 다른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노출된 보병에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공격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 진격하는 군대를 지원하고 있던 BMP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량은 군인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BMP는 단거리 화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동 중 일부 보호, 그리고 모바일 센터, 폭행그룹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주변, 방어선에 접근하는 동안 그 차량이 부딪혔을 때 보병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결과는 한 기계의 손실보다 큽니다. 타이밍을 방해하면 자신감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남자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압력을 받다. 공격은 인근 승무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장갑 지원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동안 전장 논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음 순간 숲속에 탱크가 숨겨져 있을 때 우크라이나 공중 감시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드론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퀀스는 트리라인 내부의 은닉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찰이 지속적인 전장에서, 그리고 의심되는 위치는 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덮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탱크, 놀라움을 보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병을 피하다 또는 적절한 순간에 나중에 푸시를 지원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확인되면 그 인내는 책임이 된다. 장점 대신 차량은 더 이상 예비 자산이 아닙니다. 싸움을 형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시된 대상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팀에게 위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유용한 방법으로든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지휘관들이 타이밍에 대해 덜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 그리고 차량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충분히 오래 상관, 함께 찍은 BMP에 대한 파업과 탱크에 대한 파업, 우크라이나 방법 공개. 목표는 먼저 보이는 것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호막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러시아 보병이 가까운 거리를 허용합니다. 약간의 성공의 기회와 함께 BMP 시일드 운동 및 지원 화재 추가, 탱크가 더 무거운 화력을 제공하는 동안, 그리고 접근하는 동안 심리적 무게, 둘 다 손상된 경우 또는 강제 철수, 옆에 있는 보병은 장비보다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것은 지지를 잃는다. 작은 유닛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은 전술적 수준에서 중요하다. 폭행은 결합된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장한 지원 없이는 고립된 용기에 있지 않습니다. 단호한 푸시가 노출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가 교전하기 전에 근거리에서 방어하는 땅을 향해 움직이는 보병, 발사 지점을 억제할 차량이 필요합니다. 위험 흡수, 그리고 접근하는 동안 잠깐의 이점 창출. 일단 그 차량들이 약혼에서 사라지면 공격하는 군대는 더 가혹한 방정식에 직면합니다. 더 적은 커버로 더 적은 화재 지원, 그리고 덜 자신감. 다음 장애물이 빨리 깨질 수 있도록 더 큰 메시지도 있습니다. 탱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 전투지역 근처에 숨어 있는 동안 그것은 암시한다. 우크라이나가 단지 갑옷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이 열리거나 시야에 들어온 후 서포트 피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형성하기 전에 그 결과 각 러시아 공격 파동, 장갑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약해지는 것은 푸시를 따릅니다. 전술적 옵션 축소, 그리고 보병을 더 노출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에 대한 마지막 접근 중. 하지만 이 확장되는 킬체인, 전방 근처의 차량에서 멈추지 않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인 드론은 또한 더 무거운 시스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파괴, 전장의 더 넓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머치 다중 로켓 발사기, 발사 위치로 이동,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전장을 가로질러 이것은 반응의 경우가 아니었다. 로켓이 이미 발사된 후, 그리고 손상은 이미 행해졌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공중감시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이동 중일 때 위험한 포병 자산 전환, 가로채기 대상으로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구별이 중요하다. 타이밍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불에서 살아남을 때만
그것도 노력하고 있다. 그 화재의 전달을 방해하기 위해 첫 번째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기 전에 SM은 고부가 가치 시스템입니다. 많은 양의 로켓을 보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 하나의 성공적인 발사 실행, 수비 위치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음, 공급 라인과 후방 지원 구역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잡기 때문에 발사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가치 창출, 단일 차량의 파괴를 넘어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합니다. 해당 런처에 부착된 미션을 지웁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강요, 전장 손실을 흡수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이 이 파업을 매우 중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격용 드론이 발사대를 쳤다. 화재 임무를 완료하기 전에 파업 후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로켓은 통제 없이 폭발했습니다. 발사기 자체를 통해 폭발 보내기, 우크라이나의 위치 대신 실용적인 용어로 계획된 공격은 도로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정면을 가로질러 교환하는 것보다 결과는 불타는 차량뿐만 아니라 또한 시퀀스의 붕괴, 이동 타이밍을 중심으로 구축, 그리고 화재 배달, 이 에피소드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전쟁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종류의 목표물에 초점은 더 이상 노출된 보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접점 근처의 장갑차, 더 넓은 전장을 형성하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 지금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동 또는 준비 중에 찾을 수 있는 경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거리 화력은 종종 공격력을 제공합니다. 저항을 약화시키는 능력, 위치 분리, 그리고 접지 장치가 닫히기 전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조기에 차단되는 경우 전투가 바뀐다. 병사들이 직접 만나기도 전에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 지역을 위해 무거운 발사기가 발사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경우 발사 전에 감지 및 타격 가능. 그러면 후방은 더 이상 안전한 영역이 아닙니다. 지원 자산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선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충돌 영역 뒤, 운송 경로에 대한 압력 증가, 집결지 및 화재 지원 시기 자체,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휘관들은 경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대가 발사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노출. 그것이 이 파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의 극적인 폭발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간섭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화재 지원의 리듬으로 직접 그냥 견디지 말고, 그리고 일단 무거운 로켓 시스템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들 뒤에서 살아남은 군대가 이동하면서 더 작은 형태의 덮개를 향해 밀립니다. 일시적인 안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폭행 움직임이 중단된 후 접근 영역에서 몇몇 러시아 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 사라짐으로써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의 덮개로 그들은 덤불 배수관으로 미끄러졌다. 얕은 움푹 들어간, 길가에 움푹 들어간 곳, 그리고 작은 임시 대피소, 한때는 짧은 기회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피하다. 오래된 전장에서 그러한 장소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그들은 종종 탐지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은신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중 관측입니다.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잠입하는 순간 가지의 움직임 또는 방해받은 땅의 특이한 모양, 즉흥적인 위치 근처, 그것은 은폐 자체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소 위에서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음. 드론 승무원이 이미 경로를 추적했을 때 거기에 군인을 LED로 연결, 은신처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FPV 드론을 위치로 직접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피난처처럼 보였던 것을 돌리기, 고정된 위험 지점으로 탈출 사이의 거리를 급격히 단축합니다. 그리고 파괴, 첫 번째 접촉 단계에서 살아남은 군인, 잠시 후에도 여전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이사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의 마지막 때문에 보이는 위치가 이미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장 환경에서 생존은 더 이상 표지를 찾는 데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반대편에 따라 다릅니다. 중단 없는 관찰 유지, 움직임이 끝난 후 위에서 그 시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러면 짧은 대피소도 매우 빠르게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군인들이 모든 본능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합니다. 한때 생존을 이끌었던 직접적인 전장 압력 아래 보병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압박을 받는 군인은 더 이상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없습니다. 덤불의 도달, 곡괭이 또는 얕은 더그아웃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도 대신 각 은신처가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호보다 몇 초를 사는 것, 이것은 중요한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파업을 넘어서 가난한 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남성은 다시 이동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으면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드론 승무원이 이미 사이트를 연구하고 있다면 그 긴장은 자신감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전장 결정을 더 느리게 만듭니다. 더 두렵고 덜 조직적. 그것은 또한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어를 복원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오버헤드로 계속됩니다. 대상을 확인하는 다음 표지판 찾기. 결과는 피로입니다. 다음 주문을 따르기도 전에 그 환경에서 은닉은 신뢰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연약한 도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전쟁터를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멈춤도 치명적일 수 있는 곳, 끊임없는 공중 감시 아래, 그리고 한번 개별 군인, 더 이상 단기 은신처에 의존할 수 없음, 공급에 사용되는 소형 차량, 움직임과 전장 리듬, 더욱 노출, 탐지 및 공격의 동일한 사이클로 오프로드 버기와 같은 소형 차량, 로봇과 오토바이 공급, 탱크 또는 로켓 발사대 옆에서 작게 보일 수 있음. 그러나 현대 전장에서 그들은 크기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플랫폼은 탄약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 필수품, 짧고 위험한 거리를 가로질러 대형 차량을 감지하기 쉬운 곳, 그리고 압력 하에서 위치 변경 속도가 느립니다. 그들을 11 지원 시스템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것은 공격력을 활동적으로 유지합니다. 더 큰 공격과 실패한 푸시 사이, 우크라이나 UAV 때, 그리고 FPV 드론 승무원들이 이 목표물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단지 쉬운 살인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효과를 위해 버려진 장비를 태우거나 그들은 작은 링크를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닛이 리듬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인에 가깝고 손실 후 복구. 오토바이는 남자보다 빨리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 도보 여행. 버기는 노출된 사람에게 물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립된 위치. 지상 로봇은 군인의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공급 실행 중에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그것이 그들의 파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처음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차량이 먼지 자국에서 감지되면 열린 들판 또는 가까운 숲 가장자리에서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낮다. 갑옷과 의미 있는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목표물을 향해 잠수하는 드론에 대항하여 그들의 속도는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약한 방패가 됩니다. 경로가 이미 위에서 감시되었을 때, 그리고 움직임의 타이밍이 이해되었습니다. 작은 차량이 충분히 파괴되면 전방의 병력은 더 천천히 보급품을 받습니다. 교체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짧아집니다. 공격 준비는 속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푸시가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부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합니다. 실제 문제 해결, 고립된 상태에서 경미해 보이는 그러나 지속적인 압력으로 심각해집니다. 남자는 손으로 더 많이 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더 오래 기다리십시오. 또는 위험한 땅을 덜 자신있게 이동합니다. 그런 마찰, 항상 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꾸준히 전투 부대를 약화시킵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위험한 것을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을 계속 움직이는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UAV와 FPV 드론의 반복적인 사용, 이 작은 차량에 대해 전방 부근에서 러시아 활동을 느리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비수에 대한 압박을 줄입니다. 그리고 누적 우위 구축, 끊임없는 혼란을 통해 이 전투가 보여주는 것,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찰 대상이 이전하는 곳, 그리고 정밀 타격은 함께 작동합니다. 이벤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러시아군이 회복되기 전에 실제 효과는 누적됩니다. 유닛은 시간을 잃는다, 자신감을 잃는다, 지원 손실, 그리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방어의 의미를 바꾸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효과적으로 기반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러시아 군대가 싸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이 선택한 리듬 안에서 그 환경에서 성공은 질량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볼 수 있는지 더 빨리 결정, 그리고 상대가 질서를 회복하기 전에 스트라이크, 그래서 적어도 감시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